요직에 앉고 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영웅이라 하더라도 시대를 잘 만나지 못하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시대를 잘 만나야 대업을 이룰 수 있는 법이거든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수동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을 인용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환경을 탓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심리가 숨어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을 능동적으로 바꾸면은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영웅이 되어서 시대를 바꾸겠다라는 진취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야 시대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내가 영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도 많이 인용되는 말이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자리가 주어지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평소에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별로 긍정적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자리가 바뀌면 좀 큰 일을 맡고 나면은 요직에 앉고 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 만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하죠.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진급을 하고 또 사장이 되고 또 어떤 모임의 회장이 되면은 예전보다는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놀랄 정도로. 이 말도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합리화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자리가 주어지면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자기 합리화,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을 또 능동적으로 바꾸어 보면은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라고 바꾸어 볼 수도 있어요. 자리라는 게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대기업의 임원으로 근무 시에 어떤 중요한 자리가 생기면은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힐까를 고민을 합니다. 인사기록부를 다 펼쳐놓고 고민을 해요. 고민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은 자질보다는 자세를 보고 결정을 해요.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뭐 연구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라면은 사실은 자질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봐요.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요직에 앉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긍정적인 자세가 되어 있느냐,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자세를 보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좋은 자리가 주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자리를 만드는 습관을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들여야 돼요. 내 자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강의실에서는 맨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회의나 교육을 할 때 맨 앞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다. 나는 능동적인 사람이다.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는 의도적으로 중앙 자리에 앉아야 돼요. 지정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면 되도록이면 중앙에 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앙 자리에는 그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이 앉고 그 옆에는 실세들이 앉아요. 이왕이면은 중앙에 앉아야 돼요. 중앙에 앉는다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어서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또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면은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